제이드님, 사실 섬유 염색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이 염색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자, 섬유와 의류의 역사는 한 7,000년 정도 이상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 이 패션의 시작은 의외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1856년 영국의 화학자 윌리엄 퍼킨이 합성 염료인 모브를 발명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1856년이요? 생각보다 훨씬 최근이네요. 그전에는 어땠기에 그런 건가요? 맞아요. 1856년 이전에는 일반 사람들의 옷은 대부분 무채색이었어요. 선명한 색상의 옷은 오직 이제 부와 권력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천연 염료가 귀금속처럼 아주 희귀하고 비쌌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퍼킨의 합성 염료 발명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겠네요. 그죠? 정말 혁명적이었죠. 네, 퍼키는 그 수천만 년의 그 진화가 만들어낸 자연의 화려한 색상을 그냥 한 번에 하루 아침에 뛰어넘는 엄청난 발명을 한 거고요. 로마 황제나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색상의 옷을 지금은 뭐 몇천 원, 몇만 원이면 누구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놀라운 선물입니다. 패션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확실히 구분짓고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독보적인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합성 염료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채로운 색상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런데 디자이너님, 합성 염료가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혹시 문제점은 없을까요? 자, 날카롭습니다. 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합성 염료는 저렴한 가격, 선명한 색상, 대량 생산, 다양한 색상, 그 다음에 뛰어난 색상 유지력, 네, 결례도라고 하죠. 하여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이제 환경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 문제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방글라데시나 이제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의 이제 강물이 그 해의 패션 트렌드 컬러와 똑같은 색으로 이제 변했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합성연료는 천연 염료보다 무려 한 100배 정도 이상의 많은 물을 사용을 하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오염시키는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보다 더 위험한 지금 당장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물은 지구 전체를 순환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형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헉, 강물이 패션 트렌드 색으로 변한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100배나 많은 물을 사용한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동안에 기술이 이제 개선돼서 공해를 줄이거나 독극물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다시 천연 염료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1856년 이전에 천연연료 시대로 돌아가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이미 인류는 이제 눈부신 컬러를 이미 맛보았지 않습니까? 다시 무채색의 색상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식주라는 이제 단어에서도 저희가 알 수 있듯이 패션은 이제 인간의 생활에서 건강보다 우선시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된 건 사실이에요. 아, 맞아요. 컬러풀한 옷을 포기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지속 가능성의 이슈로 인해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같은 그런 재활용 제품이 인기를 얻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플라스틱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이 합성 염료인데요. 플라스틱은 그 미래의 폐해지만 물 오염은 당장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없이 염색하는 이제 드라이 다이 같은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물 없이 염색한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이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현재는 기술이 너무 고가이고 실용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가격 대비 효과는 아직 미미한데요. 당분간은 합성 염료와 화학 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올캠핑이 잘하고 있죠. 수자원 오염 규제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이미 이제 독극물 사용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제한되거나 폐기되고 있고요. 염료의 사용이 곧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될 것이고 올캠핑이 그 최우선에서 염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염료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제 블랙 컬러입니다. 이제 보통 패션에서 절반 이상이 블랙을 차지하는데 이제 블랙은 다른 색상보다 훨씬 더 많은 염료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컬러들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염료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뭐 사실 이렇게 해서 염료와 물을 줄일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단기적인 방법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블랙이 염료를 많이 먹는 색이었군요. 그럼 염색 산업의 궁극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염색 산업 자체는 사실 이제 원시적인 기술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최후의 목표는 원단에 색을 입히는 착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색을 하기 위해서는 뭐 100개의 컬러를 만든다면 100가지의 레시피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만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색으로 수십만 컬러를 표현해서 인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원단에도 프린팅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뭐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이 잘 되는데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프린팅이 잘 안 되는 뭐 그런 단점들도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잉크라는 그 물리적 화학 착색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미래 기술은 어떤 건가요? 그 SF 영화에서 많이 나오던 건데 말씀드린 모니터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은 3개의 다이오드, 3개의 발광 소자를 가지고 색을 구현을 해내지 않습니까? 아주 화려한 색들을 구현을 해내는데 사실 이제 인간이 보는 색상은 실제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내는 허상입니다. 허상. 네. 실제 염료로 착색된 색상하고 디지털 화면의 색상을 사람이 구별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와, 그럼 미래에는 옷에 색을 입히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수많은 뭐 아주 독한 화학 약품하고 합성 염료로 강물을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100도가 넘는 열로 원단을 구워서 그 착색하는 구시대적인 그런 착색 방법은 좀 벗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에 디지털 시뮬레이션 그래서 약간 디지털화된 카멜레온처럼 뭐 옷을 입었는데 버튼을 누르면 색이 짝짝짝 바뀌고 막 모습이 바뀌는 그런 SF 영화에 나온 것처럼 뭐 환경과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한 된 염색 기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와,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제이드님, 염색 이야기하다 보니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옷 색깔이 미묘하게 다를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카키색인데 어떤 건 좀 더 붉은빛이 돌고 어떤 건 초록빛이 돌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제 조색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데요. 조색 레시피에서는 이제 각 염료의 퍼센테이지를 소수점 4자리까지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정밀하게 저희들이 무게를 달아서 섞는다고 해도 이게 분자 단위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아날로그 공정이기 때문에 그 최종 컬러에는 그 염료의 양뿐만 아니라 염색 온도, 그다음에 pH 산도, 그다음에 건조 시간, 그다음에 그 사용하게 되는 물의 종류,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변수들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브랜드나 뭐 그다음에 같은 레시피를 사용하는 업체라고 해도 그 생산의 배치마다 색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일반적이고 이제 보통 이거를 텐트의 로트의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텐트의 이색의 경우에는 뭐 눈의 착시도 있겠고요. 광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고 실제로 이런 이색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설명을 해보자면 욕조에 그죠? 노란색 염료가 타 있는 욕조에 빨간색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표시가 나거든요. 그죠? 하지만 빨간색 염료가 들어가 있는 욕조에 노란색 염료를 흘린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어요. 카키색은 어떻게 만들죠? 노란색에 빨간색 염료를 약간 넣어서 카키색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약간의 빨간색의 양에 따라서 그 수많은 변수에 따라서 같은 카키색이라고 해도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린 톤으로 가는 게 있고 옐로우 톤, 레드 톤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볼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질문의 요지가 같은 카키색이라고 해도 조금 더 그린색으로 들어가냐 빨간색으로 들어가냐 요 차이는 이 빨간색 염료가 중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로트 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그럼 카키색이나 올리브 그린 같은 색이 특히 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바로 앞 질문에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카키나 올리브 그린이나 뭐 이런 색들은 빨간색 염료가 매우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노란색 염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색상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수점 4자리까지 가는데 이런 소량 염료의 오차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조금 부족하면은 초록색이 돌아요. 그리고 조금 많으면 붉은빛이 돕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염료는 파란빛을 흡수하고 에너지가 큰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파괴가 돼요.
그래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자외선에 의해서 가장 먼저 퇴색하는 게 빨간색입니다. 블랙은 모든 색이 다 섞여 있으니까 제일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카키색의 색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즉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한 색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처음 초반에 말씀드린 컬러 패스네스, 그 색상 결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빨간색 염료가 이렇게나 불안정하고 민감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래서 카키나 올리브 그린이 조색 과정에서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거였군요. 오늘 정말 놀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님, 마지막으로 섬유 염색의 미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섬유 염색의 미래는 합성 연료와 화학 물질 사용을 최소로 하고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과 이제 구조적 기술을 통해서 이제 훨씬 더 정밀하고 환경 친화적인 색상 구현이 가능해지는 기술 개발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인류가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얼마나 원시적인 방식으로 옷을 착색했는지 돌아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든님 덕분에 섬유 염색의 과거, 현재, 그리고 눈부신 미래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캠핑, 그리고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낼 미래의 캠핑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설레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제이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올 캠핑 보이는 라디오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올캠핑은 캠퍼를 위해 태어난 텐트 개발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올캠핑은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캠퍼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사람을 위한 텐트입니다. 올캠핑은 캠퍼들의 눈높이에서 캠퍼들이 쉽게 이해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캠핑은 사람을 생각하는 텐트를 만듭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인 텐트. 올캠핑이 대한민국 캠퍼분들과 함께합니다.